안녕하세요. 각종 사고와 보상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신세계보상TV의 김창범 손해사장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는지 어떤 사고의 유형을 얘기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12대 중과실이 왜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만들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빠르게 진행해서 형사처벌 또한 간편하게 처리해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2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자면 앞전에 얘기 드렸던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이외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자, 더 쉽게 얘기 드릴게요. 한마디로 종합보험 가입해라.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가해자의 종합보험 혜택을 받아라. 그러면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게 지금 좋은 영향을 주든지 나쁜 영향을 주든지 그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빅픽처를 그린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담당 검사나 또는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담당 판사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어떻게든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고요. 그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인지 알아야 그 사고에 대해서 피하려고 본인 스스로도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의 확률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그만큼 사고의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늘 오가는 아는 길을 가는 사람하고 타지에서 처음 방문해서 그 길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 어느 쪽이 사고 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 알고 있어야지 그나마 확률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예외적인 케이스 중 피해자가 중상해 입었을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때 중상해는 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뇌손상이나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이 인간이 된 경우, 또는 고도의 정신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된 경우, 또는 팔이나 다리 등의 사지 일부가 절단된 경우, 그리고 실명하거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등이 중상해에 해당되는 거고, 한마디로 그 정도의 중한 상해를 뜻하는 거지 12주, 10주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렇게 뜻하지 않게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면제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해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